네, 안녕하세요. 시인테크의 저는 전화성 대표라고 합니다. 제 소개 간략히 드리자면은, 사실 2000년 3월에 이제 대표이사가 됐으니까 벌써 사업을 이제 21년 정도 했습니다.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로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학들에서 이제 이런 스타트업 대표들, 또 스타트업 투자라는 심사학들의 어떤 대학원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세 번의 대통령 표창, 그 다음에 한 번의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 7번의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수상 관련된 콘테스트 이런 거에 지속적인 참여한 이유가 창업자들은 사실 누군가 이제 평가를 해주거나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 회사들이 이런 평가들을 해줄 수 있긴 한데 스스로 이제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어떻게 경쟁을 하고 있는지 수준을 좀 스스로 측정하기 위한 좀 도전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진대회나 표창도 사실 그냥 다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쟁을 다 하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점검을 계속 하면서 사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인데 그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도대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가, 사업 아이디어를 좀 발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2000년 3월에 SL2라는 회사를 제가 창업하고 대표이사가 됐거든요. 그때는 음성 인식을 전공했어요. 음성 인식에 관심이 있었고 98년, 99년, 또 석사 때 99, 2000년 공부를 계속 하면서 약 3년 정도 전산학을 전공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중에서 음성인식을 집중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창업의 기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당시 음성인식 그런 엔진을 만드는 기업들 중에 사실 거의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었던 회사가 SL2였거든요. 그 이유가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시장에 몰입을 한 사람들만이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음성인식만 공부했지 시장에 대한 몰입 경험은 없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운이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제 이름이 이제 전화성이잖아요. 전화성.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넌 이름이 전화성이니까 전화망상의 음성인식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전화망상의 음성인식을 했는데 2000년에 갑자기 이 전화망상의 음성인식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콜센터, ARS 이런 쪽에 당시 뭐 증권 종목을 전화로 지금 주식 거래를 하는 시장이 열렸는데 상담사들이 바쁘니까 ARS로 많이 이렇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ARS에서 종목 코드 이렇게 5자리, 6자리 이렇게 누르고 하는 게 오류가 많이 났습니다. 가령 삼성전자 사려고 했는데 뭐 삼광전자를 산다든지 뭐 이런 코드 오류가 많아서 음성인식으로 해야 되겠다. 근데 당시에 그냥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에다가 또는 PC에다가 바로 음성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는 이제 전화를 걸어서 그 보통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음성이 전화기를 통할 때는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뭐 8kHz 샘플링, 뭐 16kHz 샘플링 이렇게 압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압축에 들어간 음성인식 기술이 좀 달라요. 왜냐면 모든 인공지능이 비슷한데 학습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이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엔진을 만드는데 이 학습 데이터를 전화망상에서 수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망상에서 수집하고 전화망상에 테스트하고 늘 저는 전화기를 들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이 갑자기 열린 거예요. ARS 시장, 콜센터 시장, 또 당시 뭐 벨소리 다운로드도 뭐 700, 5782, 뭐 이런 데서 음성인식으로 벨소리를 다운로드 한다든지, 또 심지어 2002년 월드컵 때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통역이 필요한데 통역 그 자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어디 외대에서 뭐 독일어 전공한 사람인데 공항에 나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은 BBB라고 하는 번호에 전화하게 되면 음성 인식으로 구텐탁 이렇게 얘기하면은 독일어구나. 독일어를 음성 인식해서 독일인 자원봉사자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SL2가 다 했었어요. 그때 매출이 50억까지. 예. 지금으로 따지면 매출을 소프트웨어만 팔아가지고 100억 이상 한 거니까 당시 20대 중반 나이에 되게 그래도 나름 잘한 사업이었죠. 잘한 사업이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창업을 하다 보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시 자기 회사에서 대표 이사를 물러나고 뭐 연구소장 정도로 병역 특례를 받는 많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바로 이사가 열려서 해임이 됐어요. 해임이 됐고 회사를 한 6억 원 정도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회사 가치로 따지면은 적어도 한 뭐 60억을 받고 나왔어야 되는데 뭐 저 잘 몰라놓으니까 군대도 가야 되니까. 근데 그 6억 원도 작은 돈이 아니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한 13, 4억 원 정도.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이게 되게 힘들어서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이제 시인테크의 사업 아이디어 발굴 얘기입니다. 시인테크는 뭐 지금 엑셀러이터로서 유명하지만은 저희가 사업이 두 개예요. 엑셀러이터 사업도 있는데 외식 주문 중개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뭐 카카오에서도 카카오 주문하기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아직 뭐 1588로 시작한 대표번호가 있는데 대표번호로 뭐 주문하는 그런 기술도 저희가 처음 개발했고, 뭐 홈페이지로 주문하는 기술도 처음 개발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바일 주문도 저희가 처음 개발. 이런 그게 시인테크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고, 저희가 지금 뭐 지금도 저희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주문 거래량이 거의 1조 정도 되니까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한 시장에서 이제 좀 기술의 어떤 제공자 역할을 해왔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SL2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제 이름 때문에 전화망사에 음성인식을 해서 그 시장이 갑자기 열리면서 제가 창업자가 된 것인데 시인테크는 아예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회사를 좀 뺏기고 물러날 때 뭐 이런 것들을 쓰고 나왔어요. 10년 동안 음성인식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저는 사업을 못 할 줄 알았어요. 음성인식 공부만 했고 음성인식 사업만 했는데 도대체 음성인식이 아니면 나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사실 좀 고뇌에 빠졌죠. 병원에 이제 저도 너무 힘들어서 입원을 했었는데 또 한 3, 4일 전에 몸이 회복이 되고 TV를 켰더니 피자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피자 광고를 보는 순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냥 광고였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관점으로 본 거죠. 처음으로 알바를 한 게 96년도인데 첫 번째 알바가 피자집이었어요. 그 피자집에서 있다 보니까 피자집의 주문에 좀 비효율적인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맨날 전화 받고 뭐 주문 입력하고 또 전화를 뭐 놓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광고를 보는 순간 그 광고는 역시 그 광고를 보고 시키려면 114에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114에 거기 전화번호 몇 번인가요? 근데 그 광고를 보는 저기 대표 번호가 있으면은 내가 이전에 피자집에서 경험을 했었던 문제들 또 저는 피자를 되게 좋아해서 피자집 알바를 한 이후에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생각해보면 한 주도 안 빼먹고 피자를 제가 시켰더라고요. 전화로 피자를 주문했을 한 7년의 경험. 이 경험치가 피자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준 거죠. 결국 결론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시장의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은 경험에서 나온다. 그리고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나만의 솔루션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으면 창업이 된다. 아까 시장의 문제를 이제 정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저기 대표 번호를 붙이고 대표 번호에서 주문을 받았을 때 어느 매장의 주문인지를 식별을 하고 매장에 있는 포스라는 장비에 주문을 내리면 실제 내가 상상했었던 솔루션이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했죠. 매장에서 저도 알바를 한 경험이 있으니까 한 매장에서 전화를 뭐 1시간에 한 4개 정도 받아요, 주문을. 한 사람이 주문을 1시간에 4개를 받는 거는 한 주문 받는데 보통 1분 30초에서 2분이니까 4개만 받는 건 되게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을 모아놓으면은 콜센터가 되는데 콜센터는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실제 한 200명이 하던 일들을 80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문이 오히려 그 매장에 내려가면서 매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죠. 전반적으로 이 생산성을 높이는 플랫폼이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한테 제안을 하면서 또 이 형태의 비즈니스를 SaaS라는 형태, 소프트웨어 서비스, 먼저 뭐 이 솔루션을 팔게요가 아니라 이걸 우리가 먼저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해드릴게요. 이런 SaaS라는 형태의 플랫폼으로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선투자를 우리가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실제 많은 피자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보였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생산성의 문제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걸 왜 굳이 사람의 주문을 다 받아줘야 돼. 먹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 입력을 하면 되지. 제가 제일 먼저 이 서비스 적용한 데가 미스터 피자인데 그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하고 스스로 먹고 싶은 메뉴를 입력을 하고 그렇게 똑같이 매장 포스로 전송을 시키는 이런 홈페이지 주문을 또 고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생산성이 더 높죠. 그래서 이게 바로 CNG테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은 다 누구나 쓰고 있지만은 당시에 이 CNG테크가 고안한 이런 그 홈페이지 주문이 모바일 주문의 하나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 요교, 배달통 이런 서비스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실제 뭐 배달의 민족이나 요교나 배달통 모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신테크의 B2B형 플랫폼을 실제 활용을 하면서 저희랑 거래를 하고 저희도 많이 그때 도움을 줬었죠. 결론적으로 실제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증명을 해내고 하면은 일단은 사업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되고 여기에 이제 솔루션까지 제시할 수 있으면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솔루션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 규모를 체크하면서 투자 유치도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엔테크의 시작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창업을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그 데스밸리를 만나게 되죠. 데스밸리를 만나게 되는데 보통 시드머니 투자를 받은 다음에 3년 정도 지나면은 일반적으로 데스밸리를 만납니다. 시엔텍은 시드머니 투자가 사실 필요가 없었던 게 제가 사실 엑시탄 자본 가지고 창업을 했기 때문에 투자 없이 시작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차 되던 해에 이제 데스밸리가 찾아오게 됐죠.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 그 몰입밖에 없습니다. 몰입만이 사실 가능하고 결국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방법도 내가 제시한 솔루션이 이 솔루션에 대한 나의 사용 경험치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사용 경험치를 높이는지 또 이 사용 경험치를 높여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오늘 강의를 좀 정리해보자면은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 내가 경험했었던 문제를 기반으로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으면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